안녕하세요. 소주TV입니다. 컨셉을 찾아 인터넷을 서핑하던 중 재미있고 흥미로운 기사들이 많아 영상으로 제작해볼까? 소주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여자 다 사귀어본 소감. 26살 태국 여자랑은 1년 조금 넘게 교제했고 불법 체류자. 20살 필리핀 여자랑은 9개월 필리핀 2번 방문 여자 집에서 3주 동안 지냄. 24살 베트남 여자랑은 2년 정도 베트남 2번 방문 여자는 한국에 5번 방문. 25살 인도네시아 여자 9개월 정도 인도네시아 3번 방문함. 솔직한 평가를 해주겠다. 하지만 이건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동남아시아 전 여친들을 기준으로 하는 생각들이므로 사람마다 차이는 분명 있을 거다. 1.24소통. 태국 대화가 잘 통했다. 영어 잘하고 말을 잘 이해함. 태국어는 듣고 있으면 웃기다. 필리핀 대화는 잘 통하고 잘 이해해주는데 너무 다른 사고방식 문화? 차이로 가끔 어려웠다. 필리핀어는 듣고 있으면 귀엽다. 베트남 한국어를 2년 넘게 공부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말도 못한다. 영어도 잘 이해 못한다. 바디랭귀지가 필요. 베트남어는 듣고 있으면 귀가 썩는다. 인도네시아 영어를 잘하는데 사고방식 차이가 있다. 언어는 듣기 좋다. 개인적으로 동남아시아 언어 중에 한국어랑 제일 비슷한 듯. 다른 동남아는 한국어 하는 여자들 보면 말투가 이상한데 인도네시아는 진짜 한국인같이 말한다. 2번 돈 씀씀이. 태국 불법 체류자였던 태국 전 여친은 돈이 아주 많았다. 나한테 아예 카드를 줬다. 그걸로 1년 동안 이것저것 많이도 먹고 많이도 샀다. 태국 전 여친이 항상 하던 말이 있었다. 뭐든 사는 건 괜찮은데 필요한 것만 사라. 하지만 필요한 게 아니면 돈을 쓰지 마. 필리핀 돈을 절대 안 쓴다. 모든 돈을 100% 내가 썼다. 심지어 필리핀 여친 집에서 3주 동안 머물렀는데 가족은 대가족인데 직장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희한하게 내가 손님인데 내가 가족의 삼시세끼를 책임지게 되었다. 한 번은 여친이 열이 나서 밤새 지극정성으로 물걸레 이마에 갈아가며 보살펴줬는데 다음날 병원비도 나한테 물어보는데 정이 뚝 떨어졌다. 베트남 여자들은 한국에서 정말 살고 싶어하고 국적을 얻고 싶어한다. 나는 다른 50대 60대 호구아재들처럼 베트남여와 사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베트남에 갔을 때 15일 동안 단 5만원을 썼다. 베트남여는 나를 위해서 호치민 다낭행 비행기표를 모두 구매해놨고 15일간 호텔비와 식사비 등을 일체 지불했다. 이후 내가 베트남에 다시 갈 때 올 때 비행기표를 여친이 사줬다. 여행비자가 만들어져서 한국에 올 때도 한 번도 인천공항에 마중 나간 적이 없다. 알아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내가 사는 충청도에 집 앞으로 오게 만들었다. 내가 60대 아재도 아닌데 왜 스스로 의리될 필요는 없으니까. 한국 와서도 데이트 비용은 전부 여친이 냈다. 근데 뒤끝이 쩐다. 몇 달 전 내가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는데 그 전에 나 힘들 때 베트남여가 100만원 정도 도와준 적이 있다. 그거 돌려달란다. 근데 나는 싫다고 했다. 인도네시아 내가 10번 돈을 쓰면 여친이 한 번은 쓰려고 했다. 거의 내가 돈을 쓰기는 하는데 내가 돈을 쓰면 되게 감동하고 고마워한다. 필리핀녀한테 돈을 쓰면 너가 돈이 있으니까 당연히 너가 돈 써야지 이런 마인드였는데 인니녀는 고마워하고 걱정해주더라. 삼지능. 태국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라서 그런지 교육 수준도 어느 정도 되고 대화가 잘 통했다. 필리핀 여친이 몸매도 진짜 좋고 나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어리고 몸도 함부로 굴린 적 없는 그런 애인데 문화 차이인지 지능 차이인지 여친이 생각이 깊지 않아 보였다. 베트남 솔직히 나한테 제일 집착하고 적극적이었던 여자였는데 뭔가 애가 생각하는 게 깊이가 없었다. 대화도 몇 번씩 얘기해줘야 알아듣고. 인도네시아 똑똑하지는 않은데 굉장히 노력형이다. 한국어 책을 지 혼자 사서 암기한 걸로 나한테 한국어로 영상 편지도 보내주고 마음이 여리다. 4. 결혼. 이미 태국에서 시집을 갔다 왔는데 태국 남자한테 한 번 당해서 그런지 태국 남자 극혐 마인드가 장착돼 있었고 내가 조금만 스윗하게 해줘도 나를 너무 좋아해줬다. 그런 때 내가 얘한테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본 적은 없다.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 밤일이라. 그런 때 진짜 생활력 강하다.
쪼만한 게 태국 음식들도 척척척 순식간에 만들고 못하는 음식이 없었다. 쉬는 시간이나 쉬는 날에도 부지런하게 뭔가를 청소하고 정리하고 확실히 결혼한다면 내조는 잘할 것 같다. 필리핀 결혼 자체를 하는 건 베트남 여자 수준으로 쉬워 보인다. 그런 때 돈이 있어야 한다. 여친의 필리핀 대가족을 모두 부양해야 한다. 베트남 얘는 나만 오케이 하면 바로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였다. 심지어 한국에서 결혼식도 필요 없고 딱 나랑 부모님만 베트남 와서 결혼식 해도 된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결혼식 비용이랑 부모님 베트남으로 데리고 오는 비용도 자기가 다 지불한다고 하던 여자였다.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베트남 남자를 극혐하고 한국이나 일본에서 사는 게 인생 목적이었던 것 같다. 심지어 나중에는 결혼 안 한다니까 울고불고 하다가 결혼 사인만 해주면 돈 300만 원을 준다더라. 그런 때 나는 거절했다. 얘가 나한테 결혼에 대해서 물어본 것만 10번은 넘을 거다. 그리고 나는 항상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서 아주 멀고 실제로 인도네시아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는 아마 다른 동남아시아에 비해서 극히 적을 거다. 그런 사례들 자체가 별로 없으니 인도네시아녀는 국제 결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한국을 동경 드라마를 통해서 하기는 하지만 막상 거기서 살라고 하면 그건 좀 부담스러워 하는 느낌이다. 거기다가 인니는 무슬림이든 뭐든 신분증에 종교가 박혀있을 정도로 종교가 중요하다. 실제로 인니 여자들이 종교가 다 있기는 해도 날라리도 많고 그렇지만 어쨌든 결혼을 하려면 종교도 있고 한국과 인니의 물리적 거리 5000km 필리핀, 베트남의 2배는 정말 무시하기 힘들다. 그래서 연애는 가능하지만 결혼은 솔직히 인니 여자들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때 만약 내가 인도네시아어를 할 줄 알고 인니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질 거다. 음식. 연애나 결혼에서 음식도 중요하다. 그 나라 음식이 나랑 잘 안 맞는데 결혼하게 된다면 고역일 거다. 태국 음식은 솔직히 동남아시아에서 최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매운 음식이 많다. 아마 한국인이라면 무리 없이 먹을 수 있을 거다. 똠얌꿍 빼고. 만약 필리핀에 가보면 알 거다. 식당은 무조건 한식당만 찾게 된다. 필리핀 음식은 진짜 기름지고 간도 안 돼 있고 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매운 걸 절대 못 먹는다. 베트남이랑 비슷한 점이 두 국가 모두 매운 걸 못 먹는다. 신라면 하나 끓여주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여친들은 아무렇지 않게 먹는데 필리핀이랑 베트남 여친은 한 입 먹고 한참 동안 헥헥댄다. 베트남 요리는 필리핀식의 젖을 튀김 요리 신선한 야채가 많다. 베트남은 야채를 손으로 찢어서 먹는데 보통 통으로 야채를 먹는 한국인인 나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인도네시아 요리는 솔직히 태국에 이어서 넘버2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태국 음식이 훨씬 맛있다. 세계 음식 1위에 나시고랭이 뽑혔다는데 솔직히 나시고랭은 별로다. 그냥 집에서 계란볶음밥 해 먹는 게 더 맛있을 거다. 인니 음식도 매운 음식이 있다. 외모. 태국 몸매는 좋은데 까무잡잡했다. 태국 가봤을 때 하얀 애들도 많았는데 어쨌든 전 여친은 까무잡잡했다. 얼굴은 동남아에서 넘버2라고 생각한다. 필리핀 20살이어서 그랬는지 몸이 볼륨이 아직 많지는 않았지만 정말 부드럽고 길쭉길쭉했다. 그런데 얼굴이 가끔 어쩌다 보면 아프리카 마사이족이 떠올랐다. 베트남 뼈대가 얇고 슬림해서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 사진빨이 진짜 잘 받는다. 근데 실물을 보면 몸매가 볼륨이 없고 털이 많다. 얼굴은 넙대대하고 코가 동남아에서도 정말 독특하게 생겼다. 못생겼다. 인도네시아 동남아에서 승가가 제일 크다. 아무리 말라도 승가는 다 있다. 얼굴은 좋게 보면 이국적인데 나쁘게 보면 필리핀 원주민이다. 사람 차이는 있겠지만 외모는 솔직히 태국과 더불어 넘버원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피부색이 필리핀과 큰 차이가 없다. 즉슨 브라운 계열이 많다. 7. 성격. 태국 생활력이 강하고 걱정을 많이 해준다. 말보다 행동인 타입으로 걱정되면 그냥 나한테 카드나 돈을 주면서 뭘 사 먹으라고 얘기한다. 필리핀 영어가 잘 통해서 편하게 터놓고 얘기하기 참 편했다. 하지만 사람이 가벼워 보인다.
베트남 성격은 센 편인데 생각한 걸 말로 표현을 잘못하는 성격이었다. 신기할 정도로 나는 얘한테 그렇게 마음이 없고 냉정하게 구는데 애는 나를 엄청 좋아한다. 임신이나 결혼 등 목적의식이 강한데 애교는 정말 없다. 한국 포함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도 애교가 아마 제일 없지 않을까 싶다. 항상 현실적인 얘기만 한다. 인도네시아 전 여친은 애교가 진짜 많았다. 그리고 화를 내는 걸 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나에게 화를 가장 많이 나게 만든 것도 인여친이다. 8. 오토바이 실력. 태국 오토바이를 아예 탈 줄 모른다고 함. 너무 무서워서 오토바이는 못 탄다고 함. 필리핀 오토바이를 가끔 타는데 본인 소유 오토바이 자체가 없어서 실력이 좋지 않음. 베트남 오토바이를 매일 타는데 속도가 엄청 느림. 내가 베트남에서 속도 90km로 한 번 달리니까 나한테 막 무섭다고 화냄. 인도네시아 오토바이를 매일 타기도 하고 좋아함. 근데 무슨 동남아시아는 약속돼 있는 듯이 오토바이 속도가 50에서 60km. 한국처럼 바이크 속도 80에서 90 이상 거의 드물다. 마지막. 그녀들의 현재. 태국 아직도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음. 필리핀 드디어 해외 취업에 성공? 해서 일본 가라오케에서 몇 달간 돈을 땡겨 벌고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옴. 다시 일본에 갈 계획인 듯. 베트남 나와 결혼에 실패하자 플랜. 비로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려고 한국어 능력 시험 3급인가를 보려고 준비하다가 현타 왔는지 포기. 인도네시아 2020년 1월에 헤어졌고 좋게 헤어진 게 아니라서. 소식을 몰래 염탐하다 보니 어느새 결혼도 하고 지금은 애 낳고 잘 살고 있는 듯. 결론. 태국 여자 입장에서 밤이라면 돈을 쉽게 벌 길이 아주 많을 거다. 하지만 만약 태국 여자인데 공장이나 밭 이런 데서 일하면 진짜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함. 만약 필리핀 여자랑 결혼을 할 거라면 재산은 무조건 내 손에 붙들고 있을 것을 추천한다. 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베트남 결혼하기 제일 쉬운 나라인데 그만큼 매력도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빨리 애 낳고 결혼? 일하는 걸 하고 싶다면 추천. 인도네시아 참 사랑스럽고 귀여운 여자들이 많다. 하지만 여성미가 많은 만큼 안정감도 약하다. 잠시 소홀히 하면 멀리 도망가 버릴 것 같은 여자들이다. 어쩌면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무슬림이라는 종교로 여자들을 가두려는 걸지도.